의대 증원,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하셨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기억은 하시겠죠? 네. 예.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던 작년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31회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곳을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의료 공백이 4개월 이상 계속돼서 국민들 환자들께 예.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소하도록 장관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의료 이 개혁의 가장 그 핵심 포인트는 뭐 지역 의료나 취약 의료가 핵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이냐가 주 과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죠. 결국 교육, 의료, 노동. 그 지금 의료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의사 숫자 늘리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지금 반발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사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확실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왜 2,000명을 증원해야 되느냐만 가지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지금 여론조사는 의사 숫자 좀 늘려야 된다는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독단적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해서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세에서 나온 그런 그 밀어붙이기 정책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뭐 장관님께서 현지를 다니셨던 것 같이 좀 더 깊이 있는 대화의 과정 그 절차를 좀 거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에 지금 이제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죠. 전공의 부재로 진료에 차질이 생긴 대학 병원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난주 서울대 병원 등 의료계가 무기한 집단 휴진까지 단행하면서 지금 정부의 정책에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엄청난 고초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서 겪으신 이 혼란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어차피 제가 보건의료 행정의 책임자니까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짧게도.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에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대 정원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 개혁에는 크게 4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인력 확충, 지역 인프라, 또 완비, 그다음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사라지는 어려운 시국에 집단 휴지를 강행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저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일단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정부에 있다는 생각은 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진솔하게 의료계와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도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던데 고등법원 판단에 의하면은
내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실체적인 측면에서 2,000명이라는 수치 그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등법원 판결문을 내고 결정문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2,000명이라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 사건 증언 발표 직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2,000명이라는 이 수치의 결정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정말 그냥 어디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지금 그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국민 앞에 한번 제시해야 되고 의협에도 그것도 좀 갖다 놓고 대화도 해야 되고 우리 저기에도 사실 우리 국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이 전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료계의 국민들이 의료계 책임이 더 많다 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하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 예. 근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력 확충이 한 분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공정한 보상이라든지 의료 사고 부담 완화, 그다음에 지역 인프라 확충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정 전에 저희가 의료 현안 협의체 28차례 했고 그다음에 의료계 전문가하고 130여 차례 했는데 앞으로는 의료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도 그 문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법원에서 한 문구도 같이 좀 읽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료 공백 최소화와 조기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전 서구 갑적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정태 의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잘을 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2,000명의 인원 증원에 대해서 숱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80%가 넘는 국민들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뭐 좋다 증원하는 거죠.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 증원을 하고 지금 현재 의정 활동을 이끌어가는 정부 모습에는 절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신뢰를 국민들이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굳이 이거 답변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진솔하고 진정성 가지고 조금 의료계와 대화를 다시 시도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또 바르게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어떤 것도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부가 이번에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결정을 한 문제를 짚어보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10년간 연 400명씩 증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중에 300명은 지역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양성에, 나머지 50명은 기초 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에 배정할 것이라는 배치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2,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지금 증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데서 국민들의 신뢰를 좀 저버린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가 뭐 시간 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료 개혁의 핵심 목표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인 만큼 증원된 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소위 피안성이라고 하는 피부과, 뭐 안과,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런 쪽에 인기 있는 이 과에는 보통 피부과가 143.1%, 안과는 172.6%, 성형외과는 165.8%의 지원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정부가 소위 필요로 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가 되겠죠. 소아 청소년과는 고작 25.9%라고 하면은 4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1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촘촘히 조금 다져 나가느냐,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시간 되시면 좀 말씀하시고요. 저는 지금 2,000명 증원 이것이 지금 뭐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좀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도 증원은 필요하되 정부의 이거 지금 의정 활동의 책임은 정부 쪽에 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쪽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한번 짚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의협 외 임현태 우리 의사회장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언론 브리핑의 전문의 일부입니다. 저기 지금 띄운 거죠? 일부인데 의협은 위의 3대 요구사항이 사태 해결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그러면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까? 예. 임 회장님, 제가 잘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 3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협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고 이 3대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없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표현이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완전히 대화를 않겠다는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저 요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요구고요. 우리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여야 전공의가 돌아올까 말까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나라 의료 그 중에서도 필수 의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로 지금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대화는 먼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뭐 이 세 가지를 다 수용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딱 칼같이 잘라내고 있어서 뭐 이렇게 되면은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극한 이 대결 상태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어떠한 경우라도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대화는 시도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앞장서야 된다. 사모님도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분을 다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편을 듣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단초가 제공한 것이 정부에서 나는 상당한 큰 책임이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 거부와 같은 집단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극한 어떤 이제 국민 환자들 곁으로 의사는 돌아와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회장님 올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사들은 언제든지 대화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건복지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에 대해서 온갖 법적 처벌에 대해서 그 몇 달 동안 위협을 했고, 심지어 이번 주에만 해도 그 서울의대 교수님들 4분, 그리고 개원이 1분, 그리고 심지어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과연 대화가 가능하겠냐는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